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때 정말 잘 나가던 나라가 왜 갑자기 휘청거릴까? 그 경고 신호는 대체 뭘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튀르키예, 그리고 러시아 이 세 나라의 사례를 통해 국가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1990년만 해도 유럽연합의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컸어요.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이 유럽보다 무려 10조 달러나 더 커졌어요. 10조 달러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방금 보신 그 엄청난 경제적 역전은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그 밑에는 훨씬 더 깊고 심각한 문제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꽉 막힌 경제 구조, 튀르키예의 정치 위기, 그리고 러시아가 치르고 있는 엄청난 전쟁 비용 같은 것들이요. 언뜻 보면 다 다른 문제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몰락의 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걸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혁신의 덫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한번 놓치면 그 대가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크거든요. 이게 어떻게 한 나라 전체를 수렁에 빠뜨리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유럽이 미국에 뒤처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바로 이걸 지목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실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1세기에 돈을 버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전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오는데 유럽 경제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유럽과 미국의 대표 기업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재미있는 차이점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기업의 나이입니다. 유럽의 대표 주자들은 보세요. 대부분 19세기에 세워진 그야말로 전통의 명가들이죠. 반면에 미국 경제를 이끄는 건 어때요? 전부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젊은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화려한 성공이 오히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은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혁신의 덫에 제대로 걸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지금부터 이탈리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탈리아는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경제 전체가 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이탈리아의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사람을 해고하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더 쉽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번 사람을 뽑으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기업이 과감하게 사람을 더 뽑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다들 몸을 사리게 되죠. 이게 바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가 된 겁니다. 바로 그 극단적인 해고 규제 때문에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정말 이상한 현상까지 생겨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직원이 15명이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규제들이 적용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일부러 직원을 14명까지만 고용하는 거예요. 더 크지 않고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겠다는 거죠. 작은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사다리가 그냥 끊겨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혁신이 멈추니 성장은 제자리고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 결과는 정말 끔찍하죠. 나라 살림이 얼마나 어려워졌으면 이탈리아의 자랑이자 상징인 오래된 성이나 궁전 같은 문화유산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이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번영보다 정치입니다. 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정치적인 생존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튀르키예 이야기를 해보죠. 한때 유럽의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잘 나가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튀르키예가 어떻게 권위주의의 늪에 빠지면서 경제까지 같이 무너졌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경제적 번영의 기반까지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심에는 에르도안 경제학, 즉 에르도아노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현대 경제학의 상식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보통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잡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금리가 높아서 물가가 오른다면서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는데도 금리를 내리라고 지시한 겁니다. 당연히 중앙은행 총재들이 반대했겠죠. 그랬더니 5년 동안 무려 5번이나 갈아치워 버립니다.
경제 시스템의 독립성 같은 건 그냥 안중에 없었던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98% 폭락. 지난 12년 동안 터키 리라와의 가치가 이렇게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평생 모은 돈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독립적이어야 할 경제 시스템이 정치에 의해 망가졌을 때 국민들이 치러야 하는 끔찍한 대가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정부 발표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 상승률이랑 독립기관에서 추산한 수치가 2배 넘게 차이가 나요. 이건 그냥 숫자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나라의 발표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비극적인 증거죠. 그런데 가장 마음 아픈 건 이겁니다. 바로 두뇌 유출.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 나라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조국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 한 해에만 42만 명이 넘게 떠났습니다. 이건 그냥 이민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발로 투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쟁의 진짜 비용입니다. 무리한 군사적 행동이 어떻게 한 나라를 쇠퇴의 길로 이끄는 방아쇠가 될 수 있는지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30만 명.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추정 사상자 수입니다. 정말 끔찍한 숫자죠. 이건 단순히 사람이 많이 다쳤다는 걸 넘어서 러시아라는 나라의 미래 잠재력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푸틴의 소모적인 인해 전술이 러시아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전부 전쟁터에 갈아넣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만 잃는 게 아닙니다. 이번 전쟁으로 한때 세계 2위 군사대국이라던 러시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죠. 제공권도 제대로 장악 못해서 드론에 의존하고 탱크가 부족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격하는 모습까지 보였잖아요. 이건 그냥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이 러시아의 경제와 산업 기반까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쟁이 명확한 승패 없이 그냥 이대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종의 유럽판 한반도가 되는 거죠. 이게 러시아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기지도 지지도 못한 채 영구적인 위기와 국제적 고립 속에서 끝없이 국력만 소모하는 늪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요. 자, 지금까지 이탈리아, 튀르키예, 러시아 세 나라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엔 다 달라 보이죠? 하지만 이 몰락의 초상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이탈리아는 구조적 경직성 때문에, 튀르키예는 제도적 장악 때문에, 러시아는 군사적 과잉 때문에 무너지고 있죠. 이 복잡한 위기들은 결국 하나의 공통된 실패의 DNA로 모아집니다. 바로 혁신을 가로막는 경직성, 경제 논리를 무시하는 정치, 현실을 외면한 무리수, 이 세 가지입니다. 세 나라 모두 미래를 위한 변화 대신 과거의 방식이나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 집착하다가 결국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 경고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게 과연 남의 일일까? 사실 이 분석의 출발점이 분석가가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는 과연 이런 경고 신호들이 없는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국가의 번영이라는 건 한 번 얻으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서 지켜내야만 하는 아주 섬세한 균형 같은 거죠. 기존 산업만 너무 보호하고 과도한 규제로 성장을 가로막고 중앙은행이나 사법부 같은 독립기관들이 흔들리고 경제 논리보다 정치가 앞설 때 이런 보편적인 경고 신호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켜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 나라의 번영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묵직한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